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서승환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논문의 제목은 데이터 투백이 있고요.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AI죠.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나왔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예정이고요. 역시나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랑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서 네, 지겨우신 분들은 넘어가셔서 이제 논문 내용 나오는 데부터 보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쭉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인풋이 있을 때 저희가 모델을 만들게 되죠.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케이스를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우리가 타겟하는 뭔가 내가 맞춰야 되는 정답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그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가지수에 대해서 명명을 하게 되는데,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제 타겟 레이블이 존재를 해서 정답을 알고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경우에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타겟 레이블이 존재를 하지 않아서 어떠한 이제 인풋에 대한 통계적인 유사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러한 이제 피처의 특징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와 바나나가 있을 때 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겠죠. 물론 이제 정답이 있는 경우에 뭐 바운딩 박스를 그린다거나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한다거나 모두 다 supervised learning의 부분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예제로 봤을 때는 사과와 바나나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위에 모여 있는 이 빨간색 공 같은 거는 애플이라고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분류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래에 있는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로 분류를 하게끔 모델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unsupervised learning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역시나 클러스터링이 될 텐데, 이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사과끼리 모을 수 있고 바나나를 바나나끼리 모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이렇게 이제 사과처럼 이제 위에 로우에 있는 이미지들과 비슷한 이미지들은 한 군데 묶어서 비슷한 위치에 이제 인베딩을 시켜줄 수가 있겠고, 또 바나나처럼 생긴 이미지들은 또 비슷한 공간에 인베딩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과는 다르게 이제 뭐 해당 모여 있는 피처들을 사과다, 바나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불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1번, 뭐 클래스 2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름을 붙여주게 되겠죠. 그 대신에 이제 그 내부에 있는 피처들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그 특징들을 기반해서 이제 네, 유사성을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방법론들을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self supervised learning은 어떤 것을 말을 할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레이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값이 비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는 대용량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대용량 데이터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대용량 데이터라고 해봤자 뭐 이미지넷 1K, 21K, 뭐 최근에 JFT 이렇게 나왔지만 비전에 한정돼 있는 거고요. 위키피디아 데이터 같은 것도 NLP에 한정돼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 이제
룰렛 워크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뭐 당장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뭐 태스크에 맞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레이블디드 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러한 상황에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레이블을 만들어서 모델을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레퍼를 달고 있는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비전에서는 로테이션과 컨텍스트 프레딕션 패치를 사용하는 방법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들처럼 뭐 원래 이미지가 있을 때 0도, 90도, 270도, 180도 이런 식으로 돌려서 돌린 이미지를 그러니까 돌린 각도를 맞추는 게 되겠고요. 패치를 자르는 거는 패치를 잘라서 이제 뭐 앵커와 쿼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뭐 이게 몇 번에 위치하는지를 맞춘다거나 직소 퍼즐처럼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직소 퍼즐에 그 셔플된 거를 제대로 원래 오리지널 순서대로 맞추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를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킨 이미지를 CNN에 집어넣고 CNN이 이제 몇 도가 돌아갔는지를 맞춰주는 그러한 포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인풋 자체가 이제 네 가지로만 지정이 돼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클래스의 이제 probability가 가장 높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회전을 맞추는 태스크를 푸는 거고요. 이 태스크를 풀게 되면 이제 동일한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이제 각도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동일하게 들어오는데 눈, 코, 입의 위치가 이미지마다 달라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식으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학습을 하게 되면 어, 인풋 이미지의 시메틱 인포메이션을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패치를 사용을 하는데 컨텍스트 프레딕션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치를 생성하는 방식 자체는 이제 중복을 최대한 제거를 해서 이제 중복이 많았을 때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내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패치 사이에 공간을 추가를 하는 패치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뭐 일정 컬러 채널을 임의적으로 이제 드랍을 한다거나 다운 샘플링 이후에 업 샘플링을 진행을 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로버스트니스를 향상을 시켜주는 이러한 이제 방식으로 패치를 생성을 한 다음에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이미지를 이제 앵커처럼 사용을 하고요. 1번부터 8번까지 이미지들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가지고 와서 두 이미지를 CNN에 넣었을 때 요 이제 앵커를 제외한 이 쿼리 이미지가 몇 번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맞춰주는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패치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을 때 왜 굳이 9개를 만들어 놓고 두 개만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해서 후속용으로 나온 게 9개의 패치를 다 사용을 해보자라는 게 되겠고요. 이건 직소 퍼즐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원래 이제 9개의 패치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오더링이 되어 있을 때 이 오더를 셔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셔플을 한 이제 데이터들을 CNN에 넣고 독자적으로 넣게 되는데, 네, 독자적으로 넣고 각 패치가 위치하고 있는 그 오더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개 패치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네, 이 회색빛으로 바뀐 이미지들은 또 다른 이제 독립적으로 CNN에 각자 다 들어가게 되고요. 7번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는 7번에 위치한다라는 거를 뱉어줄 수 있는 이러한 CNN을 학습을 하게 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전에서는 이러한 방식들이 있겠고요. NLP에서는 벌트가 아무래도 가장 도미넌트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랜덤하게 마스킹을 진행을 하게 되죠. 15% 마스킹을 진행을 하고 나서 마스킹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CLF가 클래시파이어를 거쳐서 이거를 이제 커피라는 그 워드 토큰으로 맞춰주게 되는 MLM 그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스피치에서도 웨이브 투백 2.0에서 이제 CNN을 통해서 웨이브폼이 들어왔을 때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뽑고 이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기반해서 콘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콘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제 각 타임 스탬프에 맞는 어, 콘타이제이션 인풋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에 이제 피딩을 하기 직전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제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마스킹을 하고 난 다음에 컨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이제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될 텐데 요거에 대해서 마스킹이 된 부분을 예측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것처럼 NLP와 비전과 스피치에서는 각기 다른, 왜냐하면 인풋의 특성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발전이 되어 왔고. 그런데 이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투백이라는 본 연구에서는 모달리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수는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워드가 들어오든지 비주얼 토큰이 인풋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스피치의 유닛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이제 인풋과 동일한 형태를 아웃풋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contextualized latent representation을 예측을 해보자.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인풋이 들어오든지 간에 동일한 이제 방식으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진행을 해보자라고 컨트리뷰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인지 우선 비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지 패치를 생성을 하게 돼요. 이거는 VIT가 요즘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실 텐데, 이미지 패치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모델에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익숙하게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자들의 말에 의하면, 주장에 의하면, 뭐 다른 모델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모델의 아웃풋이 나왔을 때, 그러면 저희는 지금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 레이블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수도 레이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레이블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로테이션을 사용할지 컨텍스트 매치를 위해서 뭐 패치 그대로를 사용을 할지 혹은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위한 뭐 파지티브 샘플, 네거티브 샘플을 이제 추출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본 연구에서는 이런 거 말고, 이제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요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거친 그 아웃풋 자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아웃풋 리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인풋에 마스크를 적용을 하자. 요거는 버트 그대로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이나 NLP나 스피치에서 모두 동일한 형태의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을 제안을 하고 싶은데,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 이제 기저 자체를 버트에 두고 있다. 네, 베이스 자체를 버트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마스킹을 하고요. 그 마스킹한, 어, 토큰에 대해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드를 통해서 맞추게 될 건데, 맞춰야 될 텐데, 그 비주얼 토큰이 지금 마스크로 들어가게 되면 앞에 NLP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NLP 토큰을 마스킹한 다음에 NLP 토큰을 맞추게 되는데, 워드 토큰을 맞추게 되는데, 그거 말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을 맞추자라는 거죠. 아웃풋을 맞추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스크드 인풋을 비전에 사용한 게 처음이냐라고 하면 사실 앞에서 이 선행 연구들이 몇 개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역시나 페어에서 나온 것 중에 마스크드 오토엔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드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와 여기 보이시는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다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인코더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마스크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주얼 토큰만 사용을 해서 인코딩을 진행을 한 다음에 디코더를 사용을 할 때는 이제 비주얼 토큰이랑 마스크드 토큰 모두 사용을 해서 디코더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이제 요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같이 사용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 말고 그냥 단일 트랜스포머만 사용을 해서 버트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를 버트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기 때문에 버트처럼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 마스크 토큰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한 이제 좀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결책을 위해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처럼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아니라 디스틸레이션에서 사용을 했던 것처럼 스튜던트 티처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튜던트 모델에는 마스크드 인풋을 사용을 하고 티처 모델에는 원보드 인풋을 피딩을 하게 되고요. 피딩을 한 다음에 비주얼 토큰 가지고 뭐 어떻게 로스를 전파를 하고 뭐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트랜스포머 자체의 아웃풋을 이제 맞추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겟을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그냥 티처 모델에 이제 오리지널 인풋을 넣기 때문에 티처 모델의 아웃풋이 타겟이 되고 스튜던트 모델의 이제 그 마스크드 토큰들 여기 가운데 세 개의 마스크드 토큰에 대한 아웃풋이 티처 모델의 동일한 인덱스의 아웃풋을 잘,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따라가도록 이제 로스를 전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인풋이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되죠. 마스크 없이 그대로 다 들어가게 돼서 티처 모델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더가 쭉쭉 들어가게 될 텐데 상위 탑 K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상위 탑 K개의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Y를 타겟을 형성을 하는데 타겟을 형성을 할 때 탑 K개의 평균을 취합니다. 평균을 취해요. 그런데 이게 실험적으로 평균을 취하는 것이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레이어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 평균을 취하기 전에 각 레이어의 아웃풋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비전과 그 워드에 대해서는 레이어 놈을 진행을 한 이후에 각 레이어 각 탑케이의 레이어의 아웃풋을 노멀라이즈 된 아웃풋을 평균을 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델을 넣고 나오게 된 fx를 저희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티처 모델의 아웃풋이라고 봤을 때 네, y와 로스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로스를 비교를 할 때 스무딩 에런 로스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베타보다 작은 경우에는 뭐 이제 2분의 1이랑 베타 값이 들어가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L2로스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베타보다 큰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에런 로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이러한 2분의 1 베타를 뺀다거나 2분의 1을 한 다음에 베타로 나눈다거나 이러한 이제 네,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에서는 스튜던트와 티처 모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튜던트와 티처 모델이 있을 때 디스틸레이션에서는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하는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티처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BYOR에서 제안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인크리멘트가 티처 모델의 웨이트가 되고요. 세타가 스튜던트 모델의 웨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타워가 1인 경우에는 티처 모델의 웨이트만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타워가 0인 경우에는 티처 모델의 웨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스튜던트 모델의 웨이트를 그대로 계속 가지고 오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의 실험 장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 논문의 저자들이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BYOL이 어떤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당연히 똑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본 논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YOL에서 저자들이 말을 하기로 우리가 인사이트를 받은 실험은 이런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을 때 랜덤으로 그 레지넷 50을 프리징을 시킨다.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프리징을 시킵니다. 프리징을 시키고 가장 뒷단에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붙여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미지넷에 대해서 타번 어큐러시가 1.4%가 나왔다라고 해요. 굉장히 낮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거는 랜덤 초기화를 한 다음에 프리징을 시켰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B라는 동일한 형태의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한 이제 B 모델이 있을 때 이것도 프리징을 시키고 이 뒤에 리니어 레이어를 달아둡니다. 리니어 레이어를 달아주고 앞에서 이제 학습이 완료된 A와 그 뒤에 붙어있는 리니어 레이어에서 수도 레이블을 이제 뽑아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전에 가장 좀 나이브하게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많이 봤던 나이브한 방법이죠. 이전에 있던 모델에서 수도 레이블을 뽑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학습을 한다. 뭐 이러한 형태가 됐는데 일종의 디스틸레이션이기도 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모델 B로 학습을 진행을 했더니 앞에서는 1.4%의 타번 어큐러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18.8%의 타번 어큐러시를 가지고 기록을 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프리징을 하더라도 스토레이블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저자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 되는데, 이게 BYOL에서 제안을 한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이미지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로우랑 밑에 로우가 진행을 될 때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레지넷 50 같은 구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둘 다 처음에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위에 실질적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 부분을 온라인이라고 부르고, 밑에 이제 여기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레디언트가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겟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래 이 프로세스에서는 본인들의 로스에 의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모델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냐면, 앞에서 이제 데이터 투백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모델의 파라미터를 타겟 모델에서 받아오게 됩니다. 계속 받아오게 되고요.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이 레지넷 50인데 레지넷 50의 아웃풋이 2048이라는 큰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션에서 그 차원을 256인가 512로 좀, 네, 많이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아웃풋끼리 로스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모델은 그대로 역전파를 통해서 모델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타겟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로스가 역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 된 온라인 모델의 파라미터를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자체가 왜 좋은지 실험적으로 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냥 아마 좀 스무딩 되는 효과가 있어서 좋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네,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네,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YOL의 결과를 살펴보시면 우선 그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가장 뒷단에 레지넷 50에 여기 네, 온라인 모델의 레지넷 50인데 이 뒷단에 리니어 레이어 하나 붙여서 이미지 넷에 대해서 탑1 어큐러시, 탑5 어큐러시를 비교를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이제 심시에랄 같이 굉장히 유명한 혹은 모코와 같이 굉장히 유명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 셋의 볼륨을 1%, 10%만 사용을 했을 때도 기존에 이제 제한이 됐었던 방법론들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YOL의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를 봤을 때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본인들이 심시에랄에 비해서 심시에랄이 기존의 이제 소타였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는데 그 방법론에 비해서 배치 사이즈에도 로버스트하고 여기 보이시는 거는 그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되는데 어그멘테이션에도 로버스트한 방법을 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서 이제 BYOL에서 사용을 했던 그 무빙 에버리지를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데이터 투 백에서도 티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티처 모델이 스튜던트 모델을 트래킹하는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방법론의 컨트리뷰션 자체가 이미 비전이나 NLP나 스피치에 이제 어그노스틱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을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비전이나 랭귀지나 스피치나 전부 이제 인풋 형태만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모델 구조는 학습 방법 자체는 기존에 다 다르던 것들과는 다르게 이제 통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 실험을 살펴보시면 이제 모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라지와 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그 네, 여기가 오타네요. NLP가 아니라 비전 태스크에 대해서는 BIT의 마스킹 방식을 따르고 있고, 스피치 프로세싱에 대해서는 웨이브 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이제 CNN 구조를 가지고 와서 웨이브 폼을 그 리프레젠테이션 임베딩 형태로 변경하는 그러한 이제 전처리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NLP에서는 버트의 마스킹 스트래테지에 따라서 이제 마스크 토큰이랑 언체인지 토큰이랑 리플레이스 토큰을 8대 1대1로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토큰에서 전체 인풋에서 마스크 토큰 자체는 15%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15% 내에 있는 이제 퍼센테이지 비율이 요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컴퓨터 비전에서는 데이터 투백이 이전에 나왔던 것들에 비해서 어, 가장 최근에 나온 마스크핏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성능 향상폭이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VIT 라지에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피치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이제 성능이 향상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워드 에러 레이트라서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건데 기존의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해서 네, 그 레이블 데이터를 굉장히 적게 사용을 하더라도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경우에 다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투백을 그 NLP에 사용을 했을 때는 몇 가지 이제 그
태스크에서 조금은 기존에 비해서 좋지 못한 성능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에 대해서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네, 모달리티 스페시픽 피처 익스트랙터와 마스킹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단일 학습 메커니즘을 디자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달리티마다 다른 피처 익스트랙터와 마스킹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풋의 특성 자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연구의 핵심은 이제 contextualized feature 자체를 학습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에 따르면 NLP에서는 predefined target unit에 의존하지 않는 최초의 연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비전에서는 다이노와 BYOL이 이러한 이제 contextualized feature를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transformation invariant representation에 집중을 하고 있지 본인들과 같이 이러한 이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진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 이제 BYOL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BYOL 봤을 때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시켜놓고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그 좀 로버스트한 피처를 뽑아내는 것을 학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이제 방법 자체가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트 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representation collapse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self supervised learning 중 가장 큰 문제가 사실상 representation collapse 문제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의미를 하는 거는 매우 비슷한 representation을 생성을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겐에서 모드 콜랩스 문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모드 콜랩스라는 게 어떤 이제 모달에 빠져서 뭐 엠리스트에서는 1만 생성한다거나 2만 생성한다거나 뭐 요러한 이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 같은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는 네, 요러한 문제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도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이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을 할 때 그래서 네거티브 샘플을 어떻게 지정을 하냐에 따라서 콜랩스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뭐 러닝 레이트나 뭐 웜업을 잘 지정을 하거나 그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디케이를 잘 조정을 하거나 혹은 마스킹을 잘 인접 타겟끼리 상관관계가 높은 스피치의 인풋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을 잘 지정을 해주면 그 모두 그 리프레젠테이션 컬랩스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제안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는 모든 모달리티에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존보다 높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을 했고요. 저자들이 말을 하기로도 단일 마스킹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은 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멀티모달로 학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결합이 아마 그 후속 연구에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달리티별 전처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덜 스페시픽하고 조금씩 계속 더 어그노스틱한 연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